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강의는 지금부터 준킬러, 이제 킬러급의 고난이도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을 밟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함수식이 존재하지 않을 때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문제가 쉬웠던 이유는 우리의 주인공인 함수식을 줬어요. 그게 미정계수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함수식을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부터는 함수식을 주지 않을 거란 얘기야. 그럼 함수식을 안 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지라고 해보면 거의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차 함수 fx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있어. 근데 그것도 2차 함수가 있어. 하지만 함수식은 공개하지 않아. 이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통해서 맨 마지막에 f5의 값을 가져라. 그럼 f를 구하라는 건 뭐야? x 대신에 5만 넣으면 되겠지. 그럼 x를 5를 넣는데 어디다가 넣을 거야? 바로 fx의 식에다 넣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문제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함수 fx의 식을 찾아오세요 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인 거예요. 다시 그 소재로서 여기서는 적분의 내용을 공개했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좌표평면 위에 점 A가 0,2가 있어요. 근데 현재 T가 0과 2 사이일 때 원점5와 Y는 이 위에 점 P, T,2를 있는 선분 OP의 수직의 이동분선과 Y축의 요점을 B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깔아주는 거야.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FT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FT라는 함수식이 있는데 안 보여줄 거야. 네가 구해와. 근데 FT가 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실수 전체집합에서 연속인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현재 앞에 있는 이 옵션을 통해서 0부터 2까지 fx, dx의 값을 구하세요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어려운 거야?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우리의 주인공인 함수식을 감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와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항함수 fx가 하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5가 9를 만족할 때 이거 가져와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gx를 알려면 뭘 해야 돼? fx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이 네 번째 문제는 fx의 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식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야. 함수식을 안 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세상에는 함수식을 구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구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외워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함수식 구하기가 가능할 때는 어떨 때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다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 첫 번째, 가장 유력하죠.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야 라고 하는 것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란 언급이 떠 있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 또는 3차 함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차수를 알려주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함수 칸에서는 이제 그 차수도 감추는 내용도 공부하게 될 거야. 하지만 먼저 기본 틀은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가 뜨면 이때는 뭐 한다? 함식을 반드시 만들어와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가 뜨면 뭐 해라? 함식을 만들어라.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봤던 문제처럼 뭐뭐뭐를 gt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앞에 이 gt라고 하자 하면은 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gt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gt의 내용. 뭐뭐를 ft라고 하자 또는 gt라고 하자 하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gt의 식을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요 내용을 살짝 뽑아준다면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요. 그때는 뭐뭐뭐뭐를 gt라고 하자 이렇게 언급이 나오면 반드시 여기는 함수식의 내용이 들어온다. 함수식 내용이 포함된 것이 등장할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해주면 바로 우리가 gt의 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1번, 함수식 gt를 구하시든지 함수식 gt의 식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소한 함수 gt의 그래프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뭐를 gt라고 하자라는 문장이 뜨면 최소한 식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래프를 구할 수 있든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이 바로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에서 함수 fx라는 단어가 보여요. 함수 fx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수 fx라는 단어가 보여요. 겹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식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차이는 바로 x의 관계식이 있는가 x 관계식이 없는가, 즉 상수가 있는가를 봐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오른쪽으로 와서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줄 때 이렇게 나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fx에 대하여, 그쵸?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있다는 얘기야. 또는 상황에 따라서 연속함수 fx에 관해서. 그럼 연속함수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거 극한 물어볼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미분 가능 함수라는 뜻이 써 있어요. 미분 가능 함수. 그러면 이제부터 등장하는 이 조건문들은 전부 다 미분에 관한 언급을 하겠어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fx에 관해서. 다항함수 fx에 관해서. 다항함수면은 식 만드는 거 아니야? 그쵸. 다항함수인데 최고차수를 알아 몰라? 이 차이예요. 근데 얘는 최고차수를 몰라요. 최고차수를 몰라. 이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언급이 떠버리면 사실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함수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과정에서, 그 조건문에서 만약 첫 번째 x의 관계식이 있습니까? 예, x의 관계식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반드시 함수 fx의 식을 구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함수 fx의 식 구하기를 할 수 있다. 구해와라.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x의 관계식이 없다면, x의 관계식이 없어? 그렇다면 이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뭘 준다? 상수값을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값을 줄 거야. 다시 말하면 나한테 값을 알려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표현 후 수치 대입이다. 이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표현 후 수치 대입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말하면 이렇게 토탈 몇 가지? 4가지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꼭 외우세요.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최고차수를 알려주는 당함수 뜨면 식 만든다. 뭐뭐를 gt라고 하자라는 문장이 뜨면 식 만든다. 함수 fx에 관해서, 연속함수 fx에 관해서, 미분 가능 함수 fx에 관해서, 당함수 fx에 관해서 최고차수 안 알려주고, 근데 x 관계식이 뜨면 무조건 뭐 한다? 함수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요 내용은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싹 다 외워버리십시오. 최고차수를 알려준 당함수, 뭐뭐를 gt라고 하는 문장, x의 관계식을 주면 무조건 식을 만든다. 하지만 상대방의 x의 관계식이 아닌 상수의 값을 준다면 우린 뭐 한다? 표현만 하고 결국 수치 대입만 해주시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정리할 텐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교재도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 적어놨지만 요걸 싹 다 외워주시길 바라요. 이거 나중에 외울 거야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자고요. 2차 함수 fx가 있어요. 그러면 fx가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구나. 근데 f0은 0이래. 그러면 현재 이 식을 바꿔주면 x 대신에 0 넣어서 0 되는 건 x잖아. 그러면 이거 ax 더하기 b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라. 그쵸? 자, 그랬을 때 0부터 2까지 절대값 fx의 절대값, 그리고 0부터 2까지 절대값 벗겼더니 이거 음수가 붙었네. 이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지? 가를 봤더니 0은 모르겠는데 0부터 2까지의 함수값들의 합이에요. 근데 절대값 씌웠는데 절대값을 벗기면 전부 음수래. 그 얘기는 뭐야? 나 여기 음수야. 이게 되는 거야. 그쵸? 예, 언제까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0을 지나가는 건 알겠고 여기는 음수래. 두 번째,
2부터 3까지 절대값을 벗겼더니 여기는 뭐야? 절대값이 없어요. 그러면 2부터 3까지야? 그러면 여기란 얘기죠. 2부터 3까지는 함수식의 값이 전부 양수거나 0 나와야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현재 2차 함수인데 F0은 0을 지나 여기도 그러면 음수에서 0을, 양수가 아니까 0을 지날 테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fx는 x하고 또 하나는 x-2구나. 하지만 최고차 계수는 나도 잘 몰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었죠. 이제 뭐만 구하면 돼? a 값만 구하면 돼.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다가 값을 준 거야.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본다면 마이너스만 넘겨주면 되겠죠? 0부터 2까지 현재 fx dx는 얼마다? 마이너스 4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살짝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요거를 적분해줬을 때는 3분의 1의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0부터 2까지를 대입해줘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a 곱하기 여기는 3분의 8 마이너스 4 0 넣어주면 0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a 곱하기 여긴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거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지워진다면 a는 3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fx라는 식은 3x의 x-2이며 x 대신에 5를 넣어주는 f5라는 값은 3 곱하기 5 곱하기 3 9, 5, 45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소화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주요된 주제가 뭐야? 라고 하니까 바로 함수식을 안 줄 텐데 네가 그거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최고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 2차 함수 이러면 무조건 함수식을 만든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 항상 나중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원에도 얘기하고 수트도 얘기해요. 좌표, 축, 도형, 함수. 좌표, 축, 도형, 함수가 뜨면요. 이거 무조건적으로 그래프 그린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꿀팁이에요. 좌표, 축, 도형, 함수가 뜨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따라가 보자.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그려보자. 근데 좌표가 떴어. 그러면 A가 얼마야? 0,2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0,0하고 2 사이에 T가 있는데 1.5와 Y는 X가 2래. Y가 2인데 여기다 쭉 꺼달라는 얘기야. Y는 2. 그리고 T가 한 점이 있어. P가 T,2야. 근데 T는 0하고 2 사이에 존재한다고 설명돼 있어요. 이건 T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T,2를 연결하는 OP가 있대. 근데 그것의 수직 2등분 선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때 현재 다시 Y축과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B라고 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0,0이야. T,2야. 그러면 2분의 T,1이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현재 이 직선에서 이 점을 구하려면 이 직선 방식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이 기울기 값은 T분의 2구나. 그러면 얘는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는 얼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T다. 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Y는 1을 지나고 X는 2분의 T를 지나는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T야. 이게 되는 거죠. Y축과의 교점이니까 X 대신에 0을 한번 넣어봤어. 그럼 Y-1은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만 사라지니까 4분의 T제곱. 그러면 Y는 4분의 T제곱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침착하게 0,4분의 T제곱 플러스 1이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대충 그린 그림이니까 아니 B가 A보다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앞에 조건문에서 T가 0하고 2 사이래. 그러면 0 넣어주면 얼마지? 하면은 1 나올 거야. 2 넣어주면 얼마니? 4분의 4는 1 나올 테니까 1 플러스 1,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1부터 출발해서 이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점이란 뜻이죠. 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방이 물어보는 건 A하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P를 연결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나는 FT라고 할 거야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요 길이는 뭐야? X값 차이니까 T, 요것은 Y값 차이니까 높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2에서 빼주면 현재 1-4분의 T제곱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수식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범위는 0에서 2 사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식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여기서 최대값. 뭐라고 했어요? 그래프 그려야겠죠. 증가, 감소. 그렇죠? 그러면 대소, 비교 뜨는 내용들 뜨면 무조건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에 증가, 감소를 알려니까 2분의 1 빼놓고 살짝 넣어주면 t-4분의 1의 t3승이니까 이렇게 만든 후 이걸 미분해 줍시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4분의 3 t제곱이다.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얘가 어차피 얘는 양수고 요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야. 0 되는 값 찾아달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얘가 0 나올 때가 언제일까라고 해보니 t제곱이 얼마일 때? 바로 3분의 4가 나올 때야. 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t라는 값은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여기는 플러스 루트 3분의 2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호를 확인해 보니 t가 0하고 2 사이라며 하면은 여기서 유일한 극값을 가지며 여기서 무슨 값? 극대인 동시에 최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 루트 3분의 2란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 곱하기 1 빼기 4분의 1의 t제곱.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니까 루트 3분의 1 곱하기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다. 자, 유리화해주면 3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 9분의 2 루트 3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전체 지문에 결국 최대값 구하는 과정은 얼마 길지 않은데 결국 이 앞에 나오는 전반적인 이 모든 내용은 싹 다 누구 얘기야? 전부 다 함수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상대방이 함수식을 감췄을 때 내가 함수식을 구해야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킬러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짝 지금도 보고 있지만 예전이긴 하지만 이때부터가 뭐였다? 오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극한 미분 적분 때문에 결국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고 어떨 때 함수식을 구할 수 있고 어떨 때 함수식을 못 구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함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함수를 줄게 라고 하면 이 문제는 매우 쉽다가 되는 거고 함수식을 감출 거야 했을 때 구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십시오. 세 번째, 여기도 보이죠? 연속인 두 함수 fx, gx야. 그러면 최고차수를 알려준 당함수도 아니고 뭐뭐를 fx라고 하자, 뭐뭐를 gx라고 하자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연속인 함수 fx, gx야. 그럼 이거 식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다시피 함수의 식을 줬네요. 이게 되는 거야. 또한 대소비가 떴죠? 부등식 이거 뭐야? 그래프 그려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이거 함수식을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결국 그 차이예요. 그러면 현재 얘랑 더해봤어. x제곱 더하기 1하고 3x-로 더해봤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지워지니까 이거 더해주면 x제곱 더하기 3x야. 그럼 한 놈은 fx고 한 놈은 gx냐? 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그랬다면 연속인 함수가 아니고 당함수를 얘기했겠죠. 자, 다시 말하면 현재 나는 무조건 두 개의 그래프 중 큰 놈 가질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따라서 그려보니까 하나는 y는 x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하나는 y는 3x-1의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1 잡아주시고 그래프를 y는
x제곱 더하기 1을 그렸어요. 그러면 3x-1은 어때? 하면 y절편은 밑에 있는데 기울기 가파를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과정 x제곱 더하기 1을 3x-1이라고 하자. 그러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이다. 아, 그러면 x가 얼마다? 1과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교점의 자체가 1이고 여기가 2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fx는 뭐다? 무조건 gx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 단계까지 큰 놈은 다 fx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곡선이 fx. 하지만 1부터 2까지는 기본적으로 직선도 크니까 여기서는 요게 fx인 거야. 다시 여기 넘어가면은 2차 함수를 fx가 갖겠다.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간마다 함수가 어떻다? 달라지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fx dx가 뭐야? 라고 한다면 0부터 1까지는 2차 함수의 식을 따라가 주시고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직선을 따라가 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아, 이 내용이구나. 이 되는 거예요. 자, 식을 알았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 연산만 하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죠. 3분의 1 x함수 더하기 x, 범위는 0부터 1까지. 여기는 2분의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범위는 1부터 2까지다. 이게 되고. 1을 넣어주신다면 3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0이고. 2를 넣어주시면은 여기는 4니까. 4는 약분하면 2. 그러면 2, 3은 6 빼기 2값. 1 넣어주면 2분의 3 마이너스 1값. 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여기는 3분의 4.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통분하신다면 6분의, 여기는 8. 6, 4, 24, 마이너스 3 하시면 되겠죠. 그 결과 6분의 얼마 나온다? 32 빼주면 2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하면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객관식인데 오답률이 75예요.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인데 오답률이 75야. 그러면 얘가 만약 주관식이었으면 오답률이 90을 넘어갈 거란 얘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만 학생들이 오답률이 왜 높았냐면 바로 함수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내가 식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항상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함수식 구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최고 차수를 알려준 다항함수. 두 번째는 뭐뭐를 gt라고 하자라는 문장. 세 번째는 x의 관계식을 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함수식을 꼭 구해낸다라는 생각을 가진 채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현재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한다면 문제를 보니까 여기 다항함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최고차수로 알려준 다항함수는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뒤에가 x의 관계식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상대방은 나한테 값을 줬어요. x 관계식이 아니고 값을 줬다고. 그러면 이건 뭐 하겠다는 얘기야? 표현만 하고 빠져 이 뜻이에요. 해석 요구하는 과정인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5는 9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x 대신에 1을 넣어보니 분모가 0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f1-5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아, 그런데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야? 자체가 연속함수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곧 함수값. 아, 이거 f1이 5란 뜻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원상복귀해주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5입니까? 그러면 5 대신에 무슨 말? f1이야 라고 바꿀 수 있고요. x값 빼내려면 y값 빼내려. 이거 뭐야? 변화율. 근데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f'1이 될 거고 이 값이 바로 9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f1이 나오면 나중에 5로 바꿔주시고 f'1 나오면 9로 바꿔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gx가 x 곱하기 fx인데 이때 g'1값 좀 구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함수의 표현이 몇 개야? 2개야. 근데 항상 명심할 건 혼자 있는 게 주인공이야. 자, 내 명령을 따라라. 이게 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gx가 아니고 g'1이야.
나는 미분함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양변을 미분하니까 얘는 G'X 하고 표현만 할 거고, 여기는 앞에 있는 X는 식이 있으니까 연산하시고 fx는 식을 모르니까 표현만 하고 빠지는 거야. 그러면 1 곱하기 fx 플러스 x 곱하기 뒤에는 표현만 하고 빠지라는 얘기예요. 자, G'1입니까? 그럼 x 대신에 이제 1을 넣어줍시다.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f1이라는 값은 얼마다? 5. f'1은 얼마다? 9. 그래서 표현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수치를 대입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함수식이 안 줬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 근데 현재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지금 함수식을 구했습니까? 바로 안 구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학생들이 함수식이 없네, fx 모르네, 무조건 만들어야지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명확하게 정리해놨어요. 함수식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정확하게 두 개로 분할해서 꼭 외워서 문제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항함수, 즉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 영역 22번 선택 미적 분학의 30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심화된 다항함수 표현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